대한민국에서 화산 활동으로 우뚝 솟은 울릉도는 눈길 닿는 곳마다 깎은 듯이 가파른 절벽이 울릉도 사람들이 2000년 향나무라고 말하는 울릉도의 또 다른 명물이죠. 일반인은 오를 수 없는 이 아찔한 절벽 위에 와서야 어디선가 본 듯하지만 낯설고 화려한가 하면 소박한 꽃과 열매들. 이들은 모두 전 지구를 통틀어 오직 울릉도에서만 볼 수 있는 식물들입니다. 육지와 한 번도 연결되지 않은 섬. 세계식물학계는 태고의 자연을 간직한 울릉도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눈이 많고 기후는 온난하고 지역마저 독특한 울릉도. 그래서 특별한 식물이 많습니다. 한국 특산식물 500여 종 중에 30여 종이 이 작은 섬에 있죠. 살아있는 진화의 실험실이라고 불리는 갈라파고스 제도. 진화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는 울릉도. 대한민국에서 가장 먼저 해가 뜨는 섬 울릉도. 겨울이면 하얀 눈이 소복이 쌓여 섬 전체가 설국이 되어버리는 그야말로 황홀한 섬이죠. 그 울릉도에 봄볕이 내리기 시작하면 산머리엔 아직 눈이 그대로지만 숲속에선 벌써 봄 기운이 싹 트죠. 귀엽게 움트는 이 새싹은 봄철 입맛 돋우는 산마늘. 바로 그 유명한 명이나물입니다. 섬 노루귀도 앙증맞은 꽃눈을 틔웁니다. 보들보들한 솜털이 꼭 노루귀를 닮았다 해서 이름 붙여졌는데요. 섬 노루귀는 꽃이 먼저 핀 후에 잎이 납니다. 잎이 이렇게 커졌다는 것은 꽃이 활짝 폈다는 뜻이죠. 4월부터 섬 노루귀 꽃은 울릉도 숲속을 수놓는데요. 성인봉 중턱까지 발걸음을 유혹합니다. 연두빛이던 열매가 7월이면 까맣게 익기 시작하는데 이 섬 노루귀는 울릉도 특산 식물이자 대한민국 희귀 식물입니다. 섬 바디 역시 2월부터 눈을 뚫고 봄을 알리기 시작하는데요. 4월이면 울릉도의 지천으로 널렸다고 할 만큼 섬 곳곳에서 섬바디를 볼 수 있습니다. 6월 하순이 되면 섬바디의 탐스러운 꽃송이가 울릉도 전체를 하얗게 물들이는데요. 초여름 울릉도는 그야말로 섬바디 꽃밭이 됩니다. 섬노루귀, 섬바디 이렇게 이름에 섬자가 붙은 것은 대부분 울릉도 특산 식물입니다. (5월의) 성인봉 중턱. 우거진 숲속에 꽃봉오리들이 숨은 듯이 가득한데요. 울릉도에서만 볼 수 있는 섬말날입니다. 6월에서 7월 사이 성인봉 일대에 노랗게 피는 꽃은 보는 사람을 황홀하게 하죠. 이 섬말나리는 대한민국 희귀 식물입니다. 선명하게 노란 꽃송이는 초록이 짙은 성인봉 숲속에서 단연 눈에 띕니다. 섬말나리의 노란 꽃은 야생 나리꽃 중에서도 아름답기로 손꼽히죠. (8월이면) 섬말나리에 화려했던 노란 꽃이 지고 그 자리엔 열매가 생깁니다. 관상용으로 개발 가치가 높은 울릉도 특산 식물 섬말나리는 꽃 자체로 또 생물학적으로도 귀한 유전 자원입니다.
초여름 울릉도 숲 골짜기에서는 드문드문 빨간 열매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이름도 재미있는 말오줌나무, 역시 울릉도 특산 식물입니다. 이 나무는 육지의 딱총나무가 울릉도의 특성에 맞게 진화했는데요. 붉은색이 아닌 노란색 열매를 맺는 나무도 있습니다. 학자들은 이 노란색 말오줌나무 열매도 소중한 유전자원이 아닐까 기대합니다. 초여름 울릉도의 양지 바른 비탈엔 섬초롱꽃이 청초한 매력을 뽐내는데요. 꽃잎에 있는 짙은 반점이 특징입니다. 언뜻 지나치기 쉬운 곳에 소복하게 핀 이 하얀 꽃은 넓은 잎 쥐오줌풀입니다. 뿌리에서 쥐오줌 냄새가 난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라네요. 섬자리공과 육지의 자리공. 이름은 비슷하지만 열매만 봐도 차이는 분명합니다. 육지 노루귀도 섬 노루귀와 닮았지만 크기가 뚜렷하게 차이납니다. 섬나무 딸기는 이런 섬 특산 식물의 특징을 잘 보여줍니다. 섬나무 딸기는 육지의 산딸기와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하지만 울릉도에서 잎도 훨씬 커지고 높이도 2m 이상으로 자라죠. 줄기에 가시가 없는 것도 울릉도 섬나무 딸기의 특징입니다. 섬 기린초 역시 울릉도 척박한 환경에 잘 적응한 특산 식물입니다. 별 모양의 노란색 꽃은 독도에서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섬 기린초는 바위 틈에서도 자랄 만큼 강인한 생명력을 자랑합니다. 섬꼬리풀은 멀리서 보면 꽃이 꼬리를 달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이름 붙여졌습니다. 밤에 열매가 빛난다는 섬 개야광나무. 육지의 개야광나무와 닮았지만 다른 종입니다. 섬 개야광나무는 전 세계에서 울릉도에만 겨우 수백 그루 정도 자생하는데 대부분 가파른 절벽에 있어서 이마저도 경쟁력이 약합니다. 열매가 빨갛게 익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고운 색깔로 새를 유혹하고 새 배설물을 통해서 씨앗을 퍼뜨리니까요. 섬 개야광나무는 우리나라 멸종위기 야생식물 1급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화산 활동으로 우뚝 솟은 울릉도는 눈길 닿는 곳마다 깎은 듯이 가파른 절벽이 펼쳐집니다. 도동항 뒤쪽 바위 절벽은 섬계 야광나무와 섬댕강나무가 자생하고 있어서 천연기념물로 지정됐습니다. 섬댕강나무도 바위 절벽에 자라는 환경만큼이나 개체수가 적습니다. 네모난 줄기를 부러뜨리면 댕강 소리가 난다는 섬댕강나무. 비탈진 곳에 있어 사람의 손길이 잘 닿지 않는다는 사실이 그나마 다행인 천연기념물입니다. 멸종 위기에 처한 식물이 또 있습니다. 주로 해안가 바위 틈에서 자라는 섬현삼. 예전엔 한여름이면 자줏빛 섬현삼꽃이 울릉 해안가에 가득했다는데 요즘엔 일부러 찾아봐도 쉽게 볼 수가 없습니다. 울릉도의 유일한 통행로인 해안 일주도로가 개발되면서 섬현삼의 자생지는 점점 사라졌습니다. 사람 사는 게 우선이었던 탓이죠. 개발은 여러 식물을 내쫓고 있습니다. 씨방이 바늘처럼 긴 큰 바늘꽃은 북극 주변에서도 볼 수 있는 북방계 식물인데요. 남방계와 북방계 식물이 어울려 살 만큼 더없이 좋은 환경을 갖춘 울릉도에서 이렇게 하나 둘 식물들이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녹음이 짙은 숲속. 웬만한 열정으론 쉽게 찾지 못하는 섬 시호가 있습니다. 한때 지구상에서 멸종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울릉도에서 다시 발견된 희귀 식물입니다. 육지 시호보다 훨씬 넓은 잎. 이젠 한눈에 딱 봐도 울릉도 특상 식물이라는 감이 오는데요. 섬 시호는 울릉도 숲이 울창해질수록 개체수가 점점 줄어듭니다. 경쟁력이 약해서 설 자리를 잃게 되는 거죠. 섬시호만큼이나 만나기 어려운 섬국수나무입니다. 산자락 비탈에서 주로 자생하는 이 식물도 어쩌면 곧 지구에서 사라질지도 모릅니다. 나리분지 숲으로 들어가면 눈길을 사로잡는 잎이 있습니다. 하얀색 무늬가 선명한 섬남성입니다. 섬남성은 천남성과의 한 종류인데요. 일반 천남성보다 줄기가 튼튼합니다. 옥수수처럼 다닥다닥 붙은 열매는 비슷해 보이지만 잎의 무늬가 확연히 다릅니다. 우리나라엔 10종 이상의 천남성이 있는데 섬남성만 하얀색 무늬가 선명한 잎을 갖고 있습니다. 이 섬남성도 울릉도 특산식물이자 국가에서 지정한 희귀식물 위기종입니다. 빨갛게 익은 열매는 탐스럽지만 함부로 손을 대면 안 됩니다. 섬남성은 독성이 매우 강하기 때문이죠. 물엉겅퀴입니다. 울릉도에선 식용으로도 재배하는데 특히 해장국거리로 인기가 많죠. 섬엉겅퀴, 울릉엉겅퀴라고도 부르는데 다른 엉겅퀴에 비해 키가 큰 특징이 있습니다. 울릉도 양지 바른 곳에서 잘 자라는 이 물엉겅퀴도 대한민국 희귀식물 위기종입니다. 나리분지에서 성인봉으로 이어지는 등산로 옆에 천연기념물 제52호 울릉국화와 섬백리향 군락지가 있습니다. 채송화처럼 땅바닥에 붙어있는 작은 꽃이라 들여다보지 않으면 알지 못할 섬백리향. 6월에서 7월 사이 울릉도는 이 자줏빛 꽃향기로 흠뻑 취하죠.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나리동 군락은 땅이 평탄해서 그야말로 꽃밭인데요. 사실 이곳은 섬백리향의 자생지는 아닙니다. 도동항을 껴안듯이 솟아있는 수직 절벽 위에 오르면 비스듬히 서 있는 나무 한 그루를 만날 수 있습니다. 울릉도 사람들이 2000년 향나무라고 말하는 울릉도의 또 다른 명물이죠. 일반인은 오를 수 없는 이 아찔한 절벽 위에 와서야 자연 그대로의 섬백리향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리지만 강한 섬백리향의 본래 모습이죠. 해안가 바위 절벽 틈에서도 강인한 생명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위에 붙어있는 모습이 활짝 핀 연꽃 같지 않나요? 줄기는 솔방울을 닮았고요. 이름은 연화 바위솔입니다. 바늘처럼 서 있는 꼬마 은난초는 키가 고작 어른 손가락만 합니다. 밟고 지나가도 모를 정도로 작고 가늘죠. 그래서 더 관심을 가지고 잘 보호해야 할 이 꼬마 은난초는 우리나라 희귀식물입니다. 큰 연영초는 성인봉으로 가는 길목, 숲속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꽃에 비해 유난히 넓은 잎과 꽃잎이 달랑 세상인 게 인상적이죠.
저동의 주택가 길 옆에선 생강잎을 닮은 나도 생강을 만날 수 있는데요. 소복한 하얀 꽃은 8월까지 사람들의 눈을 즐겁게 해줍니다. 울릉도 곳곳엔 이렇게 귀한 식물들이 숨은 듯이 많이 있습니다. 천연기념물 제189호 성인봉 원시림은 어떤 모습일까요? 예상치 못한 비가 쏟아지는가 하면 불쑥불쑥 생겨나는 안개는 수시로 비경을 연출하곤 합니다. 그 안개가 거치는가 싶으면 어느새 원시림은 태고 쪽 모습을 눈앞에 펼쳐놓습니다. (250만 년) 전 동해바다에 강력한 화산 폭발이 일어났고 망망 동해 한가운데에 울릉도가 생겼습니다. 바다에 흘러내린 용암은 짧은 시간에 빠르게 식어서 울릉도의 가파른 절벽을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 화산 폭발 때 생긴 가장 높은 봉우리가 바로 울릉도 최고봉 성인봉입니다.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간직한 성인봉 원시림. 그 정상으로 이어지는 길목엔 너도 밤나무가 하늘을 빽빽하게 채우고 있습니다. 북반구 온대지방을 대표하는 너도 밤나무는 세계적으로도 보호 대상인 희귀종입니다. 원시림 아래쪽엔 일색 고사리가 카펫처럼 깔려 있습니다. 사계절 내내 원시림 바닥을 감싸는 일색 고사리 군락도 다른 곳에선 볼 수 없는 아름다운 풍경이죠. 빽빽하게 자리다툼을 하는 이 나무들은 원시림의 또 다른 주인공 우산고로새입니다. 우산국은 울릉도의 옛 이름이죠. 다시 말해 우산고로새는 울릉도 특산 식물인데요. 단풍나무의 한 종류로 잎이 육지의 단풍보다도 큽니다. 속이 텅 비어있는 선피나무 역시 울릉 원시림에서 빼놓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6월이면 노란색 꽃을 피우는 선피나무는 특히 바둑판 재료로 많이 쓰였는데요. 이 나무는 성인봉 중턱에서 정상으로 이어지는 길목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겨울철 모든 것을 내려놓았던 원시림은 봄부터 다시 싱그러움을 뿜어냅니다. 키 큰 나무부터 작은 잎사귀까지 생명을 발산하죠. 섬개회나무는 나무에 따라 흰색이나 연분홍색 꽃을 피웁니다. 언뜻 육지의 라일락꽃과 비슷해 보이지만 이 나무는 오직 울릉도에서만 만날 수 있습니다. 공작고사리는 울릉도 깊은 숲속에서 주로 자랍니다. 잎이 난 모습이 마치 공작이 날개를 편 모습과 닮았다고 해서 생긴 이름인데요. 우리나라 희귀식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성인봉 정상 근처에 가서야 볼 수 있는 섬현호색 역시 멸종 위기종입니다.
거북바위로 유명한 통구미 마을에도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구역이 있습니다. 바로 울릉 통구미 향나무 자생지입니다. 통구미 마을의 해변 바위산은 산세가 매우 험난합니다. 아찔한 절벽 위의 향나무는 가까이 가고 싶어도 그저 올려다볼 수밖에 없는 존재죠. 울릉도 향나무들은 열악한 환경 때문에 무리지어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군락을 형성해야만 스스로도 생명력이 더 강해지기 때문이죠. 울릉도의 향나무는 조선시대부터 유명했는데요. 어쩌다가 이렇게 보호해야 할 상황에 이르렀을까요? 또 다른 곳에도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향나무 군락이 있습니다. 울릉도 서쪽의 대풍감 향나무 자생지입니다. 우리나라 사진작가들이 최고의 경치로 꼽는 대풍감 전망대에선 노인봉과 송곡봉, 울릉도의 명소를 한눈에 담을 수 있습니다. 대풍감과 통구미의 향나무 자생지는 다른 집단과 오랜 시간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향나무가 훼손되지 않고 원래의 종자도 잘 보존돼 있습니다. 당연히 이곳은 향나무 진화 연구의 귀중한 학술 자료가 됩니다. 대풍감에서 멀지 않은 태하령. 이 고개를 따라 올라가면 천연기념물 제50호 솔송나무, 섬잣나무, 너도밤나무 군락이 있습니다. 솔송나무는 높이가 30m 이상 되는 아주 큰 나무입니다. 주로 온난지대 산지에서 자라는 이 나무는 생김새가 아름다워서 관상용으로도 인기가 많죠. 작고 앙증맞은 솔방울도 매력적입니다. 일본에선 흔하지만 한국엔 오직 울릉도에서만 자생해서 식물 지리학적으로도 중요한 나무입니다. 유일한 통행로에서 이제는 옛길이 된 태하령 고갯길, 그 길 좌우로 섬잣나무가 숲을 이루고 있습니다. 지름 1m, 높이는 30m에 이르는 섬잣나무도 울릉도에선 관상용으로도 많이 심죠. 이 나무는 육지잣나무에 비해 잎의 길이가 짧고 열매의 씨앗도 작습니다. 봄에 맺은 잣송이는 가을이면 갈색으로 익어갑니다. 잘 익은 섬잣나무의 열매는 새들에게 좋은 먹잇감이 됩니다. 오늘은 섬잣나무에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천연기념물 제215호 흙비둘기입니다. 봄부터 여름 지나 가을까지 목을 길게 빼고 기다려야 볼 수 있는 귀한 새죠. 여름날 푸르던 마가목 열매도 흙비둘기가 나타날 때쯤이면 붉은 빛을 뽐내며 탐스럽게 익어갑니다. 이름도 특이한 곰의 말채나무 열매 역시 흙비둘기가 좋아하는 먹이 중에 하나입니다. 흙비둘기는 멸종 위기종 2급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무척 예민해서 민가 근처엔 이른 아침에만 살짝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울릉읍 사동엔 유명한 후박나무 숲이 있습니다. 이곳은 흙비둘기 서식지로 알려져서 천연기념물 제237호로 지정돼 있습니다. 하지만 서식지 주변에 사람과 차들이 자주 오가게 되면서 이제 이곳엔 흙비둘기가 거의 나타나지 않습니다.
전문가들은 울릉도 곳곳에 우거진 숲으로 흙비둘기가 옮겨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Where you been? Running from things that you know. Just trying to find where to live, but it's not bringing you home. As if hope was a pill or a bottle or a phone that could hold me and heal all my sorrow, but still nothing upholds me and frees my tomorrow like you. Ooh. With you I see the morning always comes. With you I hear the story told by. 많은 해조류가 번식하는 독도는 섬 전체가 천연기념물로 지정돼 있습니다. 낮에 먼 바다로 먹이 활동을 갔다가 해가 진 후에야 번식도로 돌아오는 여름철새 슴새부터 외딴 섬의 경사진 곳에서 굴을 파거나 바위 틈에 알을 낳으며 무리지어 번식하는 바다제비, 괭이, 갈매기까지 많은 철새가 독도를 찾습니다. 봄에서 여름까지 독도는 그야말로 괭이 갈매기 섬이 됩니다. 이른 봄 수천 마리의 괭이 갈매기가 독도로 모입니다. 4월이면 마른 풀로 둥지를 틀고 알을 낳는데요. 괭이 갈매기는 한 번에 두세 마리 정도의 새끼를 품습니다. 아기 새는 날갯짓과 사냥법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불안불안한 새끼 곁엔 항상 어미새가 그림자처럼 보살핍니다. 황노 한 마리가 이동하다가 길을 잃고 독도에 잠시 머물고 있습니다. 때때로 독도는 새들에게 피난처, 대피소의 역할을 대신합니다. 최근 독도에 또 하나의 천연기념물이 생겼습니다. 동도의 천장굴 가파른 벼랑에 사는 독도 사철나무입니다. 독도의 나무 중에서 가장 오래된 이 사철나무는 100년이 넘도록 독도를 지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에게 독도는 듣기만 해도 가슴이 뜨거워지는 이름입니다. 독도 앞바다를 자유롭게 헤엄치는 해양 생물과 광물 자원, 생태 환경적 가치도 우리가 꼭 지켜야 할 소중한 유산이죠. 찬바람과 함께 가을 기운이 돌면 독도 해국이 바위섬을 수놓습니다. 이맘때쯤이면 울릉도 해안가에서도 울릉해국이 가을 잔치를 펼치죠. 독도 해국과 울릉해국은 언뜻 보기에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서로 닮았는데 이것은 독도를 지키는 또 다른 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울릉도 해국하고 독도 해국이 유전자가 거의 유전적 조성이 똑같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리고 거기에 있는 일부 유전자가 일본으로 건너가서 일본에서 자생하는 걸로 연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주권이 우리나라에 있지 않나라는 어떤 부가적인 데이터를 우리가 가질 수 있는. 해국은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와 일본에만 자생하는데 특히 울릉도에 많이 있습니다. 분포의 중심지가 우리나라로 확인된 만큼 울릉해국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가을이면 울릉도 어디서나 흔하게 볼 수 있는 해국. 이 작은 씨앗 하나가 우리 생태 주권에 직결된다는 사실이 새삼 무겁게 느껴집니다.
초가을이면 나리분지 안쪽엔 울릉국화가 한창입니다. 이곳은 초여름에 섬 백리향이 가득했던 곳이죠.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울릉국화 섬 백리향 군락입니다. 울릉국화는 지정된 이 군락지에서 간신히 연명하고 있는 희귀식물입니다. 봄에 고소득 작물로 효자 노릇을 톡톡이 하는 부지깽이 나물, 즉 섬 쑥부쟁이 밭입니다. 수확이 끝난 가을이면 빈밭 곳곳엔 하얀 꽃만 남습니다. 섬 쑥부쟁이는 국화과의 특산 식물인데 관상용으로도 개발 가치가 있습니다. 추산 쑥부쟁이는 섬 쑥부쟁이와 이름도 생김새도 비슷합니다. 울릉도에서만 볼 수 있는 추산 쑥부쟁이, 섬 쑥부쟁이, 왕해국, 서로 쏙 빼닮은 이 가을꽃들은 모두 작지만 소중한 울릉도의 보물입니다. 울릉도 앞바다엔 오징어가 한창이고 계절은 점점 깊어갑니다. 성인봉에 물든 가을빛의 중심엔 너더밤나무가 있고요. 우산 고로쇠도 원시림의 모든 나무가 저마다 색을 뽐내며 울릉도를 황홀하게 물들입니다. This can take a while, but it's gonna be alright, girl. And if it won't be today, (30여) 종의 특산 식물과 (50여) 종의 희귀 식물을 간직한 울릉도. 울릉도의 가치는 과연 어느 정도일까요? 아메리카 대륙으로부터 약 1000km 떨어진 갈라파고스 제도. 육지와 한 번도 연결된 적이 없고 19개의 섬으로 구성된 갈라파고스는 생물 진화 연구의 대표적인 곳으로 유명합니다. 섬이 많은 갈라파고스에선 하나의 종이 서로 다른 종으로 진화하는 현상을 보였습니다. 갈라파고스와 환경이 다른 울릉도는 진화의 새 모델로 평가받습니다. 육지 양지꽃과 겉모습은 닮았지만 유전적으로 다른 종이 된 섬 양지꽃. 주로 바위 틈새에 붙어 사는 울릉장구채는 전 세계에서 울릉도에서만 볼 수 있습니다. 울릉도 특산 식물의 가치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입니다. 우리 특산 식물이지만 남의 나라가 먼저 품종 개발에 달려든 경우가 어디 섬 말라리 뿐인가요? 이름도 특이한 털 바위떡풀의 가치를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그늘진 바위 틈에서 살아가는 고란초가 대한민국 희귀 식물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또 얼마나 될까요? 관심이 있어야 알게 되고 알아야 지킬 수 있습니다. 울릉도에 숨겨진 가치 과연 무엇일까요? 울릉도의 특산 식물은 오직 울릉도에만 자생한다는 고유성, 그 자체의 가치가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생물 진화 연구의 특별한 모델이 되는 학술적 가치입니다. 울릉도는 학자들의 연구실이 되고 자연박물관이 됩니다. 울릉 특산식물 유전자원의 보호와 개발을 통한 미래 가치는 아마 가장 현실적인 문제일지도 모릅니다. 어제와 다른 오늘이
오늘과 다른 내일이 울릉의 씨앗 안에 숨어 있습니다. 지금의 가치를 제대로 누리고 더 나은 모습으로 진화해야만 하는 이 섬은 한국의 갈라파고스 울릉도입니다.